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새 식구가 된 서양란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서양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상의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 서양란에 대한 아직 관심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저도 영상을 많이 제작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항상 이 서양란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니아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서양란의 매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이 매력에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서양란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새 식구가 됐을 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두면 2년, 3년 뒤에 커진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박싱처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편집을 최소화시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지난주 주말에 부산에 놀러 갔다가 해그린 난원에서 새 식구가 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돼지아빠님이랑 부산 두구동 화해단지 구경도 하고 부산대학교에다가 수국도 하나 심어놨잖아요. 그날 해그린 난원을 방문을 했다가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첫 번째 식물은 앙그레컴 크레스트우드입니다. 이 식물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덩치가 커요. 이거는 약간 작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아직 어려서 나중에 성장을 하면 정말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앙그레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단경성 난초, 그러니까 호접란이나 반다 이런 애들과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크레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손가락 2마디만한 큰 꽃을 피우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꿀을 담는 주머니, 거라고 하는 그런 꽃 장식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 꽃을 삼거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레스트우드가 그 삼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그레컴 크레스트우드 중에서 삼거화를 가지고 있는 요 개체를 투모로우스타라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품게 됐냐면 해그린님께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퀴즈를 내셨는데 제가 그냥 참여를 해봤어요. 정답을 맞춰서 그 상품으로 요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분촉하셔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날 요거 말고도 많은 선물을 좀 받아왔어요. 물론 저도 진천 온실에서 돼지아빠님을 함께 키우는 서양란들 분촉을 해서 같이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 식물은 다화지갑란이에요. 다화지갑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꼭 한번 키워보고 싶던 품종인데 예전에는 조금 쉽게 보이다가 요즘에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얘도 보시는 것처럼 반다의 사촌으로 보시면 돼요. 학명으로는 에리데스 로제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목부작이 되어 있었어요. 나무 유목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던 건데 저는 집에서 키울 거기 때문에 이런 부작으로 키웠을 때 조금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으로 옮겨 심었는데 이미 뿌리들이 이 유목에 완전히 활착을 한 상태라서 이거를 뜯어내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뿌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토분을 이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티로폼을 조금 넣어주고 이 안에는 수태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거의 반쪽만 수태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조금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식재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애기촉도 올라오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반다처럼 키가 굉장히 커지고 뿌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가 성장하고 새로운 뿌리들이 많아지면 얘를 분리를 해서 또 이제 새로운 화분에다가 옮겨 심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년 정도는 이 화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성장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 식물은 숙제로 받았어요. 얘 이름은 링코렐리아 딕바이아나 혹은 딕비아나라고 부르는 식물이에요. 카틀레아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튼튼한 벌브와 잎을 가지고 있고 색감이 거의 약간 회색빛을 띌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녹화
혹은 약간 노랑빛을 띠는 그런 꽃을 피우는데요. 굉장히 강한 빛 아래에서 키워야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에서는 키우지 않았던 품종이에요. 하지만 진천 온실 같은 경우에는 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한번 피워보라고 이것도 해그린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거예요. 지금 촉이 4개가 있고 이렇게 3촉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촉에서 과연 꽃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온시디움도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온시디움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늬가 들은 품종도 하나 있죠. 기존에 키우고 있던 샤리베이비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품종명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삼광중투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잎의 무늬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는 것을 중투라고 하는데요. 온시디움에 이렇게 중투 무늬가 들어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꽃을 어떻게 피우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한 2년 정도 열심히 잘 키우면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반적인 샤리베이비 같은 온시디움은 약간 단정하게 이렇게 벌브가 차 나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옆에서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온시디움을 키우지는 않았는데요. 얘는 무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계속 키워볼 생각이에요. 자, 이 식물은 덴드로비움이에요. 덴드로비움 중에서 파이어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돼지아빠님이 덴드로비움, 즉 석고개에 완전히 빠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돼지아빠님께 선물로 이제 드린 그런 개체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덴파레처럼 이렇게 생장점 끝에서 꽃대를 올려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진천 온실에는 옥외에 차양막을 치고 석곡을 기르고 있는데 이제 가을 동안 마지막 영양 축적을 하는 시기거든요. 얼른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가을에 영양분을 이 대공에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식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크리아나예요. 워크리아나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품종 2개를 또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라고 해서 워크리아나 중에 벌브와 잎이 가장 튼실하고 또 크고 굉장히 벌브가 빵빵하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저는 원래 에드워드 이 오리지널 개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깍지벌레 피해가 너무 와서 떠나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또 굉장히 어렵게 구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구해지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새 식구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뒤쪽, 그러니까 어려서 덩치가 많이 크진 않지만 잘 키우면 정말 이 대공이 계란만하게 커지거든요. 꽃도 굉장히 예뻐요. 이제 2023년 1월 25일 날 한국에 들어온 개체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천에 카틀레아 전용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가져다 두고 얼마나 잘 성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요것도 워크리아나예요. 이름표를 살펴보면 세룰레아 도나빌마 오리지널 개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룰레아는 약간 연한 파랑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도나빌마 요거는 개체명이에요. 어떤 꽃이 피는지 검색을 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애기예요. 이렇게 2촉을 나눠 주신 건데 이게 뿌리가 좀 어느 정도 차면 여기 눈에서 새 벌브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직 꽃을 피우려면 이것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진천 온실에 가져다 두고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비둘기 난초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원난농원에 가면 굉장한 대주로 자란 그런 비둘기 난초가 있거든요. 꽃이 정말 비둘기처럼 하얗게 생겼는데 이름표를 한번 살펴보면 페리스테리아 엘라타라고 쓰여 있어요. 저도 이 학명은 몰랐는데 그냥 비둘기 난초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동글동글한 벌브가 예뻐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잎을 냈다가 이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 떨어지는 그런 생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화분이 작아 보이죠? 얘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이원난농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밖으로 이거를 크게 심어서 관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조금 불안해서 여기 약간 큰 토분에다가 수태를 좀 깔고 야트막하게 심어서 키워볼 계획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커질지 또 성장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그린 난원을 갖다가 선물 받아온 친구들이고요. 이 두 품종은 제가 구입을 하거나 진천 온실에서 데리고 온 난초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베란다 정원 투어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크로에시아예요. 그 중에서 로제아라는 이름을 가진 개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꽃이 굉장히 연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크로에시아 중에 약간 고전 명품에 들어가는 품종인데, 이걸 꼭 키우고 싶었는데 이걸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난초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분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 환경에 맞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는데요. 얘가 원래는 두 개가 아니었어요. 요 작은 새끼가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건데 자연스럽게 분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 모주는 여기다 심어주고 떨어져 나온 새끼촉도 뿌리가 실하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작은 토분에다가 식재해 준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수정과 향이 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을까지는 잎을 달아주다가 이게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오동통해진 벌브들만 남게 되는데요. 겨울에 요 벌브 옆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늘어지게 꽃을 피웁니다. 올해에도 꽃을 피워줄 것 같은데 또 꽃이 피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물은 호접란입니다. 호접란, 그러니까 팔레놉시스 필리피넨시스라는 호접란이에요. 요거는 필리핀이 원산지인 호접란인데 잎에 이렇게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주로 이런 점박이 무늬를 가진 호접란이 필리핀에서 온 개체들이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돼지 아빠님이 흥난원에 놀러 가셨다가 분양을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해고 부작으로 자라던 개체인데 이상하게 진천 온실은 빛이 조금 강해서 그런지 호접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새잎을 올려주곤 있지만 물을 자주 줌에도 마름 현상이 계속돼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기에는 부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태에다가 심어줬어요. 아직은 이렇게 탈수 증상이 와서 잎에 쪼글쪼글한 주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새 뿌리를 빨리 내주고 걔네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다시 오동통해질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고판에서 뜯어서 식재하는 영상도 미리 찍어놨거든요. 살아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놨는데 언젠간 얘가 살아나면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새 식구가 된 서양란들 한번 쫙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혹은 구독자님들 중에 서양란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태까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